자, 1번.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진짜로. 질문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그거죠. XRP를 이제 은행이 보유해서 쓰고 막 이런 거 다 좋은데 그 엑스라피드의 장점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뭘 얘기하셨고? 프리펀딩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은행이 송금을 하기 위해서 또는 돈을 옮기기 위해서, 돈을 실제적으로 세틀먼트 하기 위해서, 세틀먼트라고 표현할게요. 송금은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일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라고 하겠습니다. 그걸 세틀먼트 하기 위해서 돈을 쌓아두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 법정화폐끼리 그거 바꿔낼 때 너무 비효율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돈을 움직이려면 그 방법밖에 없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프리펀딩을 해놓는데 엑스라피드의 장점은 그거죠. 온디맨드. 나 딱 필요할 때 예를 들어 100불을 보내고 싶으면은 그 100불에 해당하는 XRP를 사다가 국경을 넘어서 가고 받는 쪽에서 이제 그거를 해당 법정화폐로 바꿔내고 바로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미리 적치를 해둘 필요가 없죠. 예치를 해둘 필요가 전혀 없죠. 이걸 장점으로 내세우잖아요. 그래서 리프사가 더 나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리프사 계산으로는 27조 달러인가요? 쌓여있는 게? 10조 달러인가? 그 수치는 정확하지 않은데 조 단위예요. 달러 단위로 해서 조 단위가 이제 예치금으로 프리펀딩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없어도 된다. 그 돈 꺼내다가 그냥 너희들 써도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장점으로. 근데 이 질문은 뭐냐면요, 지금 하시는 질문은, 근데 만약에 엑스라피드만 쓰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은행들이,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리프사 2단계 비즈니스는 뭐라고요? 금융기관들이 직접 XRP를 사다가 보유해서 그거를 세틀먼트로 쓰기 시작해요. 엑스라피드처럼 그냥 암호화폐 거래소로 잠깐 샀다 파는 게 아니라 아예 보유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와 흡사하죠? 프리펀딩이랑 흡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돈을 들여서 XRP를 사서 보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예치를 해놓은 거가 좀 비슷해 보이잖아요. 흡사. 네,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뭐 안 드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셔갖고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얘기를 좀 나눠봅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릅니다. 왜 다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왜 다르냐면은 일단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 금융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한계. 잠깐 얘기를 나누죠. 자, 현대 금융 시스템은 실제적인 모니를 플로우, 그러니까 돈을 보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죠? 프리펀딩을 쓰고 있잖아요. 제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프리펀딩. 그림을 보면서 하죠. 제가 되지도 않는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리프사가 예쁘게 그려놓은 걸 활용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활용합시다. 이 리프사 홈페이지에 가면은 리퀴디티 프로비저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볼게요. 자, 이게 지금 보시는 그림 요것과 요것이 바로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이 세틀먼트 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뱅크 A가 녹색으로 색칠이 돼 있죠. 근데 여기 동그라미 녹색이 그려져 있습니다. 뱅크 B에. 이게 뭐냐면 뱅크 A가 뱅크 B은행에다가 계좌를 틀어놓은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B은행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노란색 점이 찍혀 있죠. 이쪽에 계좌를 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환거래 계약을 맺고 릴레이션십을 맺고요. 환거래 계약을 맺었다는 건 릴레이션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다 돈을 쌓아둡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고객 C라는 고객이 있고 여기에 만약에 D라는 고객이 있는데 C 고객이 얘한테 돈 보내주세요. D한테 100달러요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도 C도 여기에 계좌를 갖고 있겠죠. 이 은행의 고객이니까. 그럼 이 계좌에서 100불을 빼요. 마이너스 빼고 이 B은행의 계좌에다가 플러스 100불을 해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D한테 대신 돈 좀 줘 하겠죠. 아니 제가 설명 잘못 드렸어요. 미안해요. 설명 잘못 드렸어요. 이게 아니야. 이거 전혀 틀렸어요. 전혀 틀린 거예요. 착각했어 순간. 막 자연스럽게 진실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
이거 아니고요.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죠. 순간 잘못됐네. 이쪽에 프리펀딩 해놓은 돈에서, 그러니까 A은행의 계좌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마이너스 100달러를 합니다. 하고 여기 B은행에 있는 D 고객이 여기 계좌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 플러스 100달러를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런 식으로 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돈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건 없잖아요. 미리 쌓아둔 돈 갖다가 하는 거잖아요. 서로 계좌를 옮기고 이런 식으로 세틀먼트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케이스 예를 들은 거는 A은행과 B은행이 서로 환거래 계약을 맺으면서 릴레이션십이 있어요. 서로 계좌를 만들고. 근데 만약에 서로 환거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로 프리펀딩에는 돈이 없고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가 없다. 어떻게 되나요, 그럼?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제3자를 활용하는 겁니다.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얘는 보이시죠? 보라색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보라색 동그라미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얘가 양쪽의 계좌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 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세틀먼트를. 자, 보아요. 어떻게 가는지. C와 D가 있다고 합시다. C도 마찬가지로 여기 계좌 갖고 있고 D도 마찬가지로 B은행이 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100불을 보내요. C가. 그러면 여기 이 C 계좌에서 마이너스 100불을 하겠죠. 하고 A은행이 딱 보니까 야, 니 돈 보내려는 B은행 환거래 계약 안 돼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마침 얘가 보입니다. 근데 얘는 양쪽에 계좌를 다 갖고 있어요. 잘됐다. 너 이거 대신 좀 보내줘. 이러는 거예요. 얘가 오케이를 외쳐요. 그러면은 여기다 돈을 넣는 거죠. 100달러를. 이 계좌에 넣어줘요. 그리고 당연히 부탁을 하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수수료 줘야 되니까. 부탁을 하니까 얘 뭔가 대신 해주는 거 배달값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배달값을 주겠죠. 플러스 알파로. 여기 넣어주면은 얘가 오케이 하고선 이제 B한테 얘기를 해요. 달려가고 전화를 하겠죠. 야, 이거 100불 D 너희 은행에 있는 D라는 고객의 계좌로 보내고 싶은데 100불 좀 보내줘. 우리 계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 돈 쌓아둔 거.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00불 하겠죠. 다시 하고 D의 계좌로 100불을 넣어줍니다. 이게 오늘날에 돈을 보낼 때 세틀먼트 할 때 방식이에요. 두 가지. 네, 큰 틀이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콤비네이션으로 결합이 돼서 실제적으로 쓰고 있죠. 복잡하게. 단순하게 이렇게만 되는 건 아니죠. 이 두 가지가 콤비네이션이 돼서 한 다리 건너고 두 다리 건너고 세 다리 건너고 네 다리 다섯 다리 여섯 다리 건너는 게 오늘날의 실제 세틀먼트 돈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여기 이 기본 컨셉에서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느 거에 의존하고 있죠? 환거래 계약, 바로 릴레이션십에 의존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최근에 싱가포르 인터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빵형이 빵빵빵 많이 터트려졌죠. 인터뷰에서 많은 것들을 얘기했고 많은 것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기사로 빵빵빵빵 되게 많이 나왔어요. 빵빵.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제가 얘기하면 아마 기억나실 텐데 이런 얘기도 했어요. 스위프트는 여전히 환거래 그런 은행의 구조에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나아진 게 없다. 이런 맥락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 오늘날 이 방식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렸죠. 스위프트의 GPI가 되건 뭐가 됐던 간에 걔는 메시징 시스템, 바로 페이먼트 시스템입니다. 세틀먼트 영역을 손을 못 대요. 근데 방금 봤잖아요. 세틀먼트 그거를 개선을 못 시켰으면 기존대로 하고 있겠죠. 그러면 기존에 이게 문제가 뭐죠? 환거래 계약, 즉 릴레이션십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비효율이 발생하는 거고 또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실제로 돈을 보내기 위해서 환거래 계약을 맺어서 릴레이션십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나라가 전국에 전 세계 몇 개요? 160여 개가 있어요. 이 중에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못 들겠지만 대략적으로 추정할 때 그냥 진짜 러프하게 얘기해 볼게요. 최소한 화폐가 60개 이상은 있지 않을까요? 전 세계 종류가 법정화폐 피아트라고 부르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금융기관은 몇 개일까요? 전 세계 FI 파이낸스 인스티튜션이 이게 약자로 그냥 FI라고 적을게요. 금융기관 몇 개일 것 같아요? 스위프트 시스템을 쓰는 은행만 걔네가 몇 개라고 했죠? 11,000개라고 했나? 최소한 이거보다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네가 서로 돈을 보내고 싶으면, 효율적으로 보내고 싶으면 다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되나요? 힘들죠. 왜 힘들죠? 이 피아트 때문에. 내가 달러를 쓰는 금융기관이에요. 근데 원화, 한국도 돈 보내고 싶은가 욕심나요. 원화도 갖고 있고 또 뭐 있을까? 엔화도 갖고 있고 유로화도 갖고 있고, 유로화 이거 맞나? 아무튼 기타 등등 이 60여 개가 넘는 법정화폐 다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프리펀딩에서? 돈도 많이 쓰이는데 이걸 다 일일이 갖고 있어야 되고, 또 문제는 뭐죠? 얘네 다 같이 환거래 계약 다 해야 되잖아. 다이렉트로 보내고 싶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비율이 이런 근본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제 돌아와서 봅시다.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이제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돌아가 보면은 이제 질문 내용 뭐였죠 아까? 이제 좀 설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질문 내용을 다시 한번 짚고 결론을 내려봅시다. 질문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 금융기관들이 XRP를 직접 보유하면 프리펀딩한 그런 현재 상황과 뭐가 다르냐?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제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서 하는 세틀먼트 방식을 다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 컨셉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근본적인 원인, 이런 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보면 되겠죠. 금융기관이 XRP를 직접 들고 쓰게 되면 어떤 그림인지 보면은 비교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XRP를 직접 들기 시작하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잠깐 볼게요. 자, 저는 시아은행입니다. 상황 설명을 위해 그냥 예를 드는 것 뿐이에요. 오늘부터 나는 XRP를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플러스 XRP도 직접 보유하기로 했습니다. 보유해서 세틀먼트로 쓰기로 했어요. 두 방식 다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뺄게요. 설명해서 이거 빼는 게 좋겠다. 여지를 남겨두지 말죠. 오늘부터 XRP를 직접 사다가 세틀먼트로 쓰기로 했습니다. 와, 신난다. 자, XRP 그래서 10억 개를 샀어요. 리플사한테. 와, 신난다. 10억 개나 갖고 있네. 이거 얼마죠? 이건 너무 많은데? 1억 개라고 하죠. 이건 너무 많다. 1억 개라고 합시다. 너무 굉장한 액수 얘기했다. 1억 개. 1억 개 샀습니다. 이거 솔직히 근데 돈 주고 사도 되고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스프링이 지금 XRP 생태계 구축하기 위해서 투자식으로 XRP를 주고 있잖아요. 옴니나 코일한테 이미 줬죠. 그리고 그 뭐죠? 스쿠터 브라운? 그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일하는 사람, 그 양반한테도 투자를 했죠. 시아은행이 XRP 직접 보유해갖고 세틀먼트 쓴다고 하면 투자 안 할까요? 할 것 같아, 제 생각에. 근데 모르니까 그냥 제 의견일 뿐이고, 잠깐 얘기가 나와서 얘기한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1억 개를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XRP 직접 보유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얘네는 대략 프리펀딩한 돈, 전 세계에 있는 은행들이랑 이제 돈을 기존에 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프리펀딩한 돈이 한 1000억이라고 할까요? 1000억 정도 됐다고 가정할게요. 뭐 이거 사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을까. 이거 회수로 해올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XRP 직접 바로 바꿔내면 되니까. 뭐 원화로 갈 때든 달러로 갈 때든 엔화로 갈 때든 바로 바꾸면 되잖아요. XRP를 이거 보내갖고, 그죠? 그래서 이 돈을 모조리 회수를 했어요. 그럼 당장 못 쓰던 죽어있던 돈 1000억이 회수가 되죠. 플러스 뭐가 또 이득이 생기죠? 이 프리펀딩 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 있죠. 볼라틸리티. 아무리 법정화폐가 암호화폐보다 더 볼라틸리티 리스크가 낮다고 해도 최근에 터키 보셨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법정화폐도 변동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게 되면은 그런 변동 리스크 없애려고 관리를 하잖아요. 선물 거래나 이런 거 이용해서 관리를 한다고 했죠. 제로가 되도록 드는 비용이. 하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리소스가 투입이 되죠. 인력. 이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이 들어가야 되잖아.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 선물 쪽에 더 베팅을 해야 되니까 이런 기타 등등 리소스가 더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할 필요가 없어지죠. 이거 다 회수하게 되면. 그럼 이게 이득인 거죠. 이런데 리소스가 낭비되는 거를 아예 없앨 수 있죠. 빵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아예 안 써도 되니까. 더군다나 기회비용적인 측면도 있겠죠. 이 리소스를 다른 데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로 산정하기 힘든 약간 정성적인 그런 이득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혜택이 돌아와요. 그렇죠? 그리고 XRP 이거 하나 갖다 하면 됩니다.
지금 요 혜택이 발생하는 거 이해에 질문 주신 건 그거잖아요. 기존에 프리펀딩 해놓은 거랑 XRP 직접 보유하는 거랑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너무 다르죠. 기존의 프리펀딩은 어디에다 돈을 박아두는 거예요? 계약한 특정 은행 한 군데에다만 여기다 계좌 틀어서 여기에다 박아두는 거예요. 죽은 돈처럼. 그리고 요거 하면은 또 단점이 뭐죠? 얘랑만 할 수 있어요. 세틀먼트를. 얘랑은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애랑. 여기 프리펀딩 해놓은 돈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다른 애한테 부탁해야 되잖아. 아까처럼 돌고 돌아야 되잖아요. 지구 한 바퀴를. 근데 이거는요, 비교해보세요. XRP 직접 보유하는 건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쪽에 있는 리플렛 멤버한테 보내든 아니면은 암호화폐 거래소로 보내든, 그 해당 국가에 있는 리플렛 멤버는 당연히 그 해당 국가의 법정화폐를 들고 있겠죠. 원화로 얘기해볼까요? 아직 코인원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그냥 가정으로 이제 설명을 위해서 얘기한 건데, 코인원이 완벽하게 리플렛 멤버로 자리를 잡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냥 XRP 던져주면 돼요. 코인원한테. 얘 마침 거래소까지도 있네요. 야, 이거 지금 현재 시세 원화만큼 XRP 던져줄 테니까 이거 원화로 바꿔서 줘라. 그 사람. 끝! 프리펀딩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얘는 얽매이지 않아도 돼요. 특정 계좌에. 그냥 본인이 들고 있다가 환거래가 없이도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죠. 굉장한 차이죠. 똑같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예치금 문제, 비율 문제 다 해결하면서도 그냥 자기가 XRP 하나만 들고 있으면 끝인 거예요. 그냥 바로 보내버리면 되니까. 어디에 구속되지도 않아요. 한 군데.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사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